갑시다. 1문단 외부의 간섭 없이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때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좀 끊어가자. 지금까지 읽었던 게 시장 실패에 대한 개념 정의였던 거야. 쭉 읽어보시면 외부의 간섭 없이 민간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더라. 이런 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 말 그대로 시장이 실패했다는 얘기네. 근데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외부 효과 때문이다. 외부 효과에 대한 지문을 읽게 되겠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외부 효과라는 원인 때문에 시장 실패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외부 효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것이다.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고 길어라. 한 땀 한 땀 끊어가자.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누가 어떤 활동을 할 건데 그게 다른 경제 주체한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런 거 나랑 같이 여러 번 연습했잖아. 한 문장에 적혀 있지만 내용이 두 가지 있는 거지.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더 좋은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한다. 대가는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이다. 받지도 않고 지불하지도 않는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결 지으면 돼.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준다 하지만 대가를 받지는 않겠지.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겠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 즉 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말 또다시 반복. 즉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편익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자와 판매자 이외의 제3자에게까지 파급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제3자가 앞에 나왔던 다른 경제 주체가 되는 거고, 비용이나 편익이 파급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계속해서 비용, 손해랑 관련된 걸 거 아니야. 편익, 혜택이랑 관련된 거겠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계속 쪼개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고 있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런 문장 표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아? 외부 효과가 있으면 시장에서 이거 하더라도 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면 이런 표현이 너네를 헷갈리게 하기 딱 좋다라는 걸 글 쓰시는 분도 알고 있다는 거야.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되면 뭔가 다 좋게 돌아갈 것 같은데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얘네가 힘을 못 쓴다 라는 말인 거야. 뭐뭐 하더라도 라는 조건 규정 잘 챙겨주시고, 그렇더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가격 설정을 통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했던 말 반복이네. 외부 효과가 있으면 가격 설정을 통한 자원 배분이란 건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생긴다. 외부 효과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 한 번 더 해준 것이다. 2문단 외부 효과 중에서도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제3자에게 끼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하고, 스톱. 1문단에서 제대로 읽고 넘어왔으면 반갑다니까. 그지 손해를 끼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있었지. 그거를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구나. 그럼 뒤에 나올 내용은 앞으로 혜택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될 거 아니야.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제3자에게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외부 경제라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거 두 개 구별하세요 라는 지문이었던 거야. 3문단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 중 정부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세금 부과이다. 지금부터 외부 효과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책에 대해서 나오겠네. 당연하지. 외부 효과 때문에 시장 실패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해결을 하려 할 것이다.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 방법 나오겠다. 비교해가면서 읽어야 되겠네. 첫 번째 방법이 세금 부과였고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활동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적정량보다 많이 일어난다. 외부 불경제로 인해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경제활동을 사회 적정량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해당 활동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구나. 이제 문제 없다고. 얘는 불경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구나. 그럼 나중에는 보나마나 뭐에 대한 해결책 나와야 돼? 외부 경제에 대한 해결책 나와야 되겠지. 외부 불경제에 대해 적혀있는 내용이 이미 얘네는 사회적인 적정 수준보다 많이 생성되는 게 문제여서요. 이거를 낮출 거예요 했잖아.
보나마나 뻔하잖아. 외부 경제에 무슨 내용 있어야 돼? 외부 경제는 사회 적정량보다 어떻게 일어날 거게? 적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만들어주자. 더 많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주자 라는 내용이 나중에 나올 거야. Anyway, 세금부가 마저 읽을게. 예를 들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공급자는 생산을 줄이게 되고 제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여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예시니까 그대로 체크만 해놓으면 되겠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이런 것이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세금을 부과해서 이 생산량을 줄이는 게 목표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여차저차 해가지고 감소하게 된다고 하더라. 결과적으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해당 물건의 생산이 사회 적정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 두 번째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 감면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활동은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적정량보다 적게 일어난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생산주체에게 사회가 받은 혜택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어 해당 생산을 사회 적정 수준으로 늘리게 하는 것이다. 너무 뻔한 내용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을 거야. 사문단. 한편 경제학 이론인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외부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이해 당사자가 많지 않고 거래 비용이 충분히 적다면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도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새로운 경제 이론 나온 거고 갑자기 난데없이 새로운 이론이 왜 나왔을까 하고 읽었더니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생각했어? 얼른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랑 사문단에 있는 코즈의 정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데? 바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은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고, 지금 사문단 첫 번째 줄 다시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이러하고 저러한 경우에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도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차이가 되는 거야. 괜찮아? 이거 생각하고 읽었어야 돼. 사문단은 정부가 해결하는 거고요. 사문단은 정부 없이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케이스고요.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더라. 마찬가지 두 개로 쪼개서 너네가 잡아줬었어야 돼. 이해 당사자가 많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거래 비용이 충분히 적어야 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 없이도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이란 개념정의, 상품의 가격 외에 개인 간 거래와 협상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를 의미한다. 상품의 가격은 거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그거 말고 수반되는 비용 전부를 거래 비용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비용은 금전적 비용뿐 아니라 노력 등의 무형의 비용도 포함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라고 강조되어 있으니까 살짝 잡아는 두셔야 되겠지? 이해 당사자들이 거래나 협상을 하여 그 결과로 얻는 만족감이 거래 비용보다 크다면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도 충분히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저런 경우에 당사자들이 얻는 만족감이 더 커야 한다 라는 조건이 한 개 더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면 되고, 하지만 코즈의 정리의 한계점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외부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상황 가운데 상당수는 거래 비용이 높고 이해 당사자들이 많거나 이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코즈 정리가 왜 실현 가능성이 낮은지 그 이유를 3개를 들어준 거고, 읽으면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한 다음에 의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유 첫 번째, 뭐가 높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사실은 높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잖아. 아까 두 가지 조건 우리가 잡고 왔잖아. 개인 간의 외부 효과를 해결하려면 일단 거래 비용이 충분히 낮아야 된다. 충분히 적어야 된다 하는 거 잡고 시작했잖아. 근데 사실은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야. 이해 당사자들이 사실은 많다. 이해 당사자의 수가 많지 않아야 국가의 개입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1번, 2번 두 가지 조건 체크한 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야. 근데 그 뒤에 있는 거, 이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거 갑자기 난데없이 왜 적혀 있는 거지? 얘는 또 뭐지? 라는 생각을 해줘야 너네가 글을 제대로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돼.
앞만 봐도 없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조건 자체가 앞에 없었잖아. 우리가 추가적으로 잡은 세 번째 전제 조건은 만족감이 더 커야 된다였잖아. 그거랑 이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랑 무관하거든. 그래서 생뚱맞게 마지막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어 있더라. 이건 뭐지? 하고 있는 그대로 의문 품고 읽어주시면 충분. 그러면 가지문 내용 정리. 가지문의 내용은 시장 실패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이었어. 외부 효과 때문에 시장 실패가 생기니까 외부 효과를 어떻게든 해소시켜줘야 했거든. 그 외부 효과의 종류 자체가 좋은 외부 효과랑 나쁜 외부 효과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두 가지 종류로 제시되었던 거고, 이런저런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 없이 개인들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마지막 4문단 코주의 정리였던 거고, 근데 그런저런 조건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성립되지 못해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 그렇구나 까지 읽었어? 나지문 내려갑시다. 1문단 공공재란 공원이나 경찰 등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금부터 읽게 될 건 공공재. 개념정이니까 당연히 체크해야 돼. 공원이나 경찰 이런 것들을 공공재라 한다 했으니까 마찬가지 나중에 선지나 보기 문제에서 공원 내지는 경찰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것처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부른다. 공공재는 주로 국가에서 공급하는데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니거나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시작하자마자 문제점이 있다로 시작한 거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두 가지로 적혀 있지만 우리는 편하게 잡아주면 되겠지. 누구나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 2문단 경제학적으로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려면 배제성과 경합성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배제성이란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배제성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경합성 설명을 해주겠지. 이 두 가지 성질이 공공재의 특성과 연결되는 거야. 배제성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읽으면서 명칭이랑 매칭시키면 되잖아. 배제성이 뭐냐 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거, 말 그대로 배제할 수 있는 걸 배제성이라고 부른다. 돈 낸 사람만 쓸 수 있고 돈 안 낸 사람은 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게 배제성인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용할 수 없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배제성의 존재 여부가 다르다 했으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배제성이 존재하는 여부가 어떻다는 얘기,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얘는 배제성이 없다는 얘기구나 이 생각을 해줘야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화 서비스는 배제성이 있는데요. 얘는 배제성이 없어요. 배제성이 없다는 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안 돼, 너 쓰지 마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 한편 경합성이란 지금부터 경합성에 대한 설명. 어떤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소비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쓸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게 되는 걸 경합성이라고 한다 하더라. 그럼 얘는 배제성보다는 조금 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매칭시켜 놓자. 이름 자체가 경합성이잖아. 경합이 뭔지 알잖아. 경쟁하는 걸 경합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경합성이란 건 이 말이 되는 거야. 한 사람이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거를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하는 거지. 말 그대로 경쟁이 붙어서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예를 들어 빵을 사고 싶은 사람은 2명인데 빵이 1개라면 한 사람은 빵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빵은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며, 공중파 방송은 누군가 시청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시청할 수 있으므로 경합성이 없는 서비스이다. 배제성이랑 똑같은 논리 구조인 거지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경합성의 존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재화나 서비스에 따라 경합성의 존재 여부가 다르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문장이라고. 그리고 까먹으면 안 돼. 지금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설명해 준 이유는 공공재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야. 3문단 재화나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사적재화,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이 네 가지 재화의 종류를 구분해 주겠다는 얘기. 첫째로 사적재화는 돈을 내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것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지문이 다소 너무 친절한 것 같아. 사실은 이 뒷부분 내용 없어도 너네가 이 생각을 해줘야 돼. 돈을 내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배제성이 있다는 얘기.
내가 쓰면 다른 사람은 못 쓴다. 경쟁이 있다는 얘기니까 경합성이 있다는 얘기구나. 알아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음식, 자동차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로 클럽제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것으로 상수도 서비스가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로 공유자원은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는 것으로 강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자연자원이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 우리의 화재.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하면서 1문단에서 시작한 거였잖아. 국민이 아니어도 쓸 수 있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 4문단, 공공재가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다고 해서 공공재 생산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않는 것은 아니다. 이중 부정이니까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공공재 생산에는 비용이 든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도 비용을 들여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를 생산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산된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들었는데 대가를 안 낸 사람도 개나 소나 다 쓸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야. 배제성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현상을 무임승차 문제라고 한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배제성이 없는 재화이기 때문인 거야. 이거 잘 챙겨놔야 돼. 왜냐하면 2문단, 3문단에서 계속해서 배제성이 있고 없고 경합성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잖아. 배제성이 없는 재화는 무임승차 문제를 겪을 것이다. 공공재는 배제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리고 한 땀 더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누구도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네. 공공재 말고 공유자원도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구나.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을 경우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고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보면서 반가웠으면 좋겠는디. 사회적인 적정량 수준보다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높대. 가지문이랑 얼른 연결해 놓으세요. 아, 이거 그거네. 가지문에서 얘기했던 뭐구나? 외부 경제구나. 이렇게 매칭시켜줬어야 돼. 계속하자.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지 않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근ቄ근ቄ. 이런 이유로 인해 공공재는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 및 공급하게 된다. 그렇구나.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두면 시장에 실패가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공공재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 문제 풀러갑시다. 4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가와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그 근거를 서술하고 있다. 상반된 입장 나온 적 없다. 2번, 가와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와 그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견해는 없죠. 사례는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상반된 내용은 나온 적이 없어요. 3번, 가는 특정한 경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특정한 경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언급하고 있다. 1문단에서부터 계속 강조됐잖아. 시장 실패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 외부 효과 때문에 일어난다 하고 시작했으니까 앞에 나오는 특정한 경제 현상이란 건 시장 실패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다음 나는 특정한 경제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 특정한 경제 개념이란 건 공공재를 가리키는 말이겠지?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글이었으니까 3번이 맞는 말. 4번, 가는 특정한 경제 현상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바뀌는 과정을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땡.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공시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정한 경제 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그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공시적으로 얘기했다 하기도 무리가 있고 5번, 가는 특정한 경제 현상의 해결법을 연구한 경제이론, 이때 말하는 경제이론은 코즈에 정리되겠고요. 외부 효과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였으니까 앞부분은 맞는 말. 근데 뒤에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여러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정한 경제 현상, 공공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여러 기준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적은 더더구나 없다고 하더라. 5번 문제,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부 불경제랑 외부 경제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을 골라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닌 거, 틀린 거를 골라야 한다. 1번, 정부의 세금 정책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책, 정부의 세금과 관련해서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면 외부 불경제는 생각보다 많이 생산되는 게 문제여서 줄여야 됐거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거였고, 외부 경제는 적게 생산되는 게 문제여서 세금 감면 등을 통해서, 조세 감면이라고 적혀 있었어. 조세 감면을 통해서 적정 수준만큼 더 많이 생산되도록 유도한다 했으니까 맞는 말. 2번,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 네 글자로 바꿔주세요. 시장 실패.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맞는 말. 3번,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기본적인 개념 정의였죠? 맞는 말. 의도하지 않은 채로 영향을 미치는 거였어. 4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고 있어도 해당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표현 주의해야 된다 하면서 지문 읽을 때 강조했었죠? 선지로 나온다니까? 1문단에서 적혀 있었다. 그래서 답이 5번. 해당 문제를 발생시키는 생산물을 사회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줄여야 되는 건 어느 현상에 한정된 거죠? 기업, 외부 불경제에 한정된 설명이니까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끝. 6번 문제.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에 적혀 있는 건 코즈의 정리였어. 이해 당사자 수가 적어야 됐고, 거래 비용도 적어야 했고, 그리고 생뚱맞게 마지막에 추가되어가지고 뭔가 이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명확해야 된다. 얜 뭐지? 하면서 읽었잖아?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정부 없이 개인 간에도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 하는 게 코즈의 정리의 내용이었어. 틀린 걸 골라야 되고, 보기 먼저 읽어보면, 첫 번째, 갑은 밝고 따뜻한 집을 만들기 위해 유리창을 크게 만들어 집안에 햇볕이 많이 들어오게 하였다. 얼마 뒤 갑의 옆집에 살던 을은 자신의 집을 허물고 새로 3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을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외부 효과. 을의 집이 높아 갑의 집에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게 된 것이다. 남에게 이러저러한 손해를 끼쳤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는 말이 되네. 그 다음 두 번째. 병의 공장과 정의 가축 농장은 서로 인근에 있었다. 그런데 병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병의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되어 지하수를 이용하는 정의 농장에 있는 가축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마찬가지, 얘도 외부 불경제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대로 선지 내려오시면 1번, 갑과 을이 서로 협상을 원하며 협상에 소요되는 비용이 충분히 적다면, 거래 비용이 적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적혀 있는 것만 봤을 때 맞는 말이잖아. 2번, 을이 갑에게 피해 보상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피해 보상 금액으로 인한 갑의 만족감이 햇볕으로 얻는 만족감보다 크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2번 선지에 적혀 있는 내용은 사실은 지문이랑은 미묘하게 다른 내용이기는 하거든. 왜냐하면 지문에 적혀 있는 건 협상의 결과로 얻는 만족감이 거래 비용보다 더 큰 경우였잖아. 근데 2번 선지에 적혀 있는 건 협상으로 인한 갑의 만족감이 햇볕으로 얻는 만족감보다 크다. 이때 햇볕으로 얻는 만족감이란 건 굳이 경제적으로 설명을 하면 갑이 이제 협상의 결과로 포기하게 되는 만족감이어서 기회비용에 해당하기는 해. 이건 그냥 배경지식 삼아서 드러나.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협상의 거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을 해서 이 선지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상식적으로 적혀 있는 거 생각을 해서 갑의 만족감이 햇볕으로 얻는 그 전의 만족감보다 새로운 협상의 결과로 얻는 만족감이 크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맞지라고 생각해줘도 괜찮고, 지문에서 기회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기는 하다. 그래도 일단 2번이 맞는 말인 것 같다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 3번, 병의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정의 농장뿐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의 농장에도 피해를 끼쳤다면 이걸 지문에서 나왔던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많아졌다는 얘기야?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지? 이런 경우에는 코즈의 정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맞는 말. 4번, 병과 정이 문제 해결을 위해 거래나 협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 거래나 협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네 글자로 바꾸실 수 있죠? 거래 비용. 이 거래 비용이 매우 크다면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정답이 5번. 병의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 때문에 정의 가축이 질병에 걸린 것이 밝혀진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개인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 이러이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는 선지의 내용을 지문에 있었던 다른 표현으로 바꿔줘야 돼. 이건 뭐에 해당하는 내용이 돼? 맨 마지막에 생뚱맞게 추가되어 있었던 이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명확한 경우가 되는 거야. 이게 밝혀지면 정보가 더 명확해진 거니까 분명히 지문에서 얘기하기를 정보가 불명확해서 코드의 정리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 했거든. 그럼 반대로 정보가 명확하면 코드의 정리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겠지?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된다. 7번 문제. 나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야 되고, 쭉 봤더니 A, B, C, D 네 가지 재화의 종류 있는데 배대성과 경합성이 있네 없네 해가지고 네 가지 나눠 놓은 거잖아.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매칭시키면 끝나는 거였지. 완전 심플한 문제였어. 있는 그대로 매칭시켜서 이렇게 되는구나 먼저 잡아주셨어야 했고, 그대로 선지 내려가시면 1번. 어떤 주택의 세입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다면 그 주택은 A에 해당한다.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는 A에 해당했더라 하는 거 기억해줘서 1번이 맞다 해도 괜찮고, 아니면 배제성이랑 경합성 너네가 일일이 생각해도 괜찮고,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으니까 월세를 안 내면 거기서 못 살겠지. 배제성이 있는 거. 경합성.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우리 집에서 못 사는 거니까 경합성도 있는 거 맞다. 2번. 스마트폰을 통해 유료로 음악이나 동영상을 감상하는 서비스는 B에 해당한다. 마찬가지 적용해보시면 된다. B는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이 없는 거니까 배제성. 유료로 이런 것을 감상하는 서비스니까 돈을 안 내면 못 쓸 거야. 배제성이 있는 건 맞고, 경합성. 내가 이 음악을 듣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음악을 못 듣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경합성은 없는 케이스 맞구나. 3번. C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만 하려 한다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임승차 문제 지문에서 읽으면서 강조했어.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배제성이 없는 재화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였기 때문에 C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4번.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그 국가에 영주권이 없다면 그 국가의 D를 이용할 수 없다. 4번이 틀렸다 하는 거 너무 쉽게 알아차려 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1문단부터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됐잖아. 공공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무작정 쓸 수 있는 게 문제예요 하면서 시작했으니까 4번 선지 틀렸다. 5번. D의 생산을 민간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맞는 말.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은 국가가 담당해서 생산하게 된다라고 언급돼 있었지. 8번 문제.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야 되고, 마찬가지 보기 먼저 한 땀 한 땀 읽고 내려가면 보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는 상황에 따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했으니까 읽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배제성과 경합성이 생겼다가 말았다가 하는지 너네가 적용만 제대로 해주면 돼. 고속도로는 통행 요금을 받지만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수단이다. 그렇구나 당연한 얘기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배제성과 경합성을 적용해줘야 된다니까. 읽으면서 보자마자 뭐 해야 돼? 어디에 무슨 성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거야? 통행 요금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무슨성이 어떻다는 얘기? 배제성이 있다는 얘기구나 이 생각을 해줘야 돼. 통행 요금이 있으면 돈 안 내면 거기 못 쓰는 거잖아. 근데 길이 막히지는 않아서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데 가끔 특정한 이유로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야? 꽉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사람의 고속도로 이용에 의해 다른 사람이 제대로 고속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읽으면서 바꿔줘야 된다니까. 한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었더니 다른 사람의 사용 기회에 제한이 생기더라. 이거는 무슨성에 대한 설명? 경합성이 있다는 얘기구나 이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상황에 따라서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했잖아. 어떤 상황에 경합성이 생겨?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상황에서는 경합성이 생긴다였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는 미처 잡지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평상시에 고속도로는 어떻다는 얘기야?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 뭐가 없다는 얘기였던 거야. 경합성이 없다는 얘기였구나. 뒤늦게라도 이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보면서 생각해 주셔야 되죠.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건 뭐가 어떻다는 얘기? 배제성이 없다는 얘기. 하지만 길이 좁고 출퇴근 시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바로 되지 않아? 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게 무슨 성? 경합성이 있다는 얘기.
그러나 심야에는 특정한 상황이네 라고 생각해줘야 돼. 심야에는 일반 도로도 이용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마찬가지 바꿔놓으세요. 무슨 성질이 어떻다는 얘기야? 경합성이 없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애석하게도 첫 번째 문장에서 상황에 따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고속도로는 언제나 배제성이 있는 아이고 일반 도로는 언제나 배제성이 없는 아이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 경합성 여부인 거야. 경합성이 보통 때는 없다가 경우에 따라 생기는 게 고속도로인 거고 경합성이 보통 때는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사라지는 게 일반 도로가 된다. 이렇게 정리 끝냈어. 그대로 선지 내려갑니다. 1번. 한산한 고속도로는 배제성이 있지만 경합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군. 맞는 말. 2번. 꽉 막힌 고속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사적 재화와 동일하겠군. 오, 복잡하게 잘 적어놨지?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 배제성은 당연히 있는 거였고 꽉 막히면 경합성이 생기게 되는 거였다.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는 게 사적 재화였으니까 2번도 맞는 말. 3번. 출퇴근 시간에 일반 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공유 자원과 동일하겠군. 마찬가지 한 땀 한 땀 가봅시다. 출퇴근 시간에 일반 도로는 배제성은 없는 거지만 돈 안 내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경합성은 생기는 거였다. 이거 비교해보면 공유 자원에 해당하는 설명이어서 맞는 말. 4번. 심야의 일반 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고 할 수 있겠군. 맞는 말이었지? 그래서 정답이 5번. 일반 도로는 시간에 따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클럽제와 동일할 수 있겠군. 클럽제는 어떤 아이였냐 하면 배제성이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일반 도로는 경합성의 존재 유무는 바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제성은 없는 도로였기 때문에 절대로 클럽제와 동일해질 수는 없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된다. 9번 문제. A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A에 적혀있는 건 대가를 받다였거든? 그럼 이때의 받다는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받는 거잖아. 그럼 그대로 갔을 때 3번, 4번, 5번이 틀리다 하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1번, 2번이 조금 헷갈리게 적혀있기는 하지만 날아오는 공을 받는다 하는 거 뭔가 캐치의 의미잖아. 그래서 이때 공을 받는다는 뭔가 잡다의 의미에 가까운 거고 대가를 받는 건 그냥 편지를 받는 거랑 더 유사하게 되니까 1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된다. 그래서 확실히 아닌 거 제껴놓고 마지막 남은 2개를 골라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바꾸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였다.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할게. 고생했다.